그 다음에 이제 신용훼손죄는 많이 나온 데는 아니에요. 여기는 자, 아까 명예훼손죄가 우리가 307조항이 우선 이런 것도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이제 명예를 훼손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인데, 요 사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란 것은 사회적 평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울 거는 뭐냐면, 그거 313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신용에. 신용. 그러면 이제 여가 요 사회적 평가에는 뭣도 들어가? 신용도 들어갑니다. 신용.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죄와 신용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가 있어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게 되면 뭐가 돼? 신용훼손죄도 되고 뭣도 돼? 허위사실 명예죄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신용입니다. 역시 추상적 위헌범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 허위사실 다 되는데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진실한 사실 공연히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이거는 뭐가 돼? 이건 명예훼손죄만 되죠. 진실한 사실이니까.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죄가 뭐냐? 이건 학설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성립하니까 뭐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설도 있고, 행위가 하나인데 지금 범죄가 두 개가 되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도 되고 뭐도 돼? 신용훼손 되잖아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신용훼손죄가 이 명예훼손죄의 특별관계다. 그러면 특별히 되면 특별히 우선하니까 신용훼손죄만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거 따라놓고,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신용훼손죄는 유포를 만다 합니다. 이렇게. 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무리 똑같습니다. 가치 판단은 자기 생각은 사실 아니죠. 신용훼손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개원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을려는 이제 을려가 개주입니다.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이며,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여자가 진짜 집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과부니까. 개주로서 개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면은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은 알몸이다. 즉 신용이 없다 이 말이야. 도망가면은. 이건 자기 생각이죠. 맞잖아. 이 사람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 누가 도와주지? 자기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신용훼손죄가 안 됩니다. 된다면 뭐가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는 될 망정 신용훼손죄는 안 되고요. 어느 건축공사, 시공사 대표이사가 설계자에게 야, 이 제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 자, 싸다, 비싸다는 것은 뭐다? 자신의 생각이죠.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훼손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용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무슨 지급 능력, 여기를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겁니다. 쪼려나 그랬습니다. 응? 이 범죄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용 그러면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닌 신뢰감도 포함이 되는데, 신용훼손죄 신용은 그런 신용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경제적 의미의 신용, 즉 지급 능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어느 퀵서비스 운영자 갑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손님들 하여금 불친절한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을이 운영하는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그 퀵스 배달하잖아? 막 불친절하게 하는 거야. 고객들한테. 갖고 기분 나쁘지? 자기는 을회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을회사에 대한 고객에 뭐한다? 그 신뢰도를 떨어뜨려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을회사가 이걸 신용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판례가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또는 불친절한 행동을 해서 을회사에 대한 그 퀵서비스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감을 떨어뜨렸지만 이거는 경제적 지급 능력에 대한 신용을 훼손한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고객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렸을 뿐이지. 그래서 뭐가 아니다? 신용훼손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이제 이거 뭐로 했어야 돼? 명예훼손죄로 했어야지. 명예훼손은 되겠지. 고객에 대한 사회적 평가니까.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이 될 거고. 그러면 구체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용훼손죄가 바로 3번 같은 겁니다. 갑이 은행 앞으로 을은 대출금 이자를 낼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병이 대신 돈을 냈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을은 이자를 낼 지급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라고 보냈는데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신용훼손죄입니다. 경제적 지급 능력 여기를 말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거 뭐하다? 행위자가 인식해야 되죠. 내가 허위사실 유포해서 저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급 능력이 신용을 훼손을 인식을 해야 되죠. 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의의 인식은 뭐다? 인용하면 된다. 그래서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관계없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이제 훨씬 많이 나오죠.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속인다는 거, 위력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할지, 남을 속인다 할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업무방해죄는. 이게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인데 1항과 2항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1항은 그냥 업무방해죄고요. 2항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인데 2항은 전혀 범죄 관계없습니다. 좀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제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요. 그러면 업무를 이제 방해한다는 거, 이건 제일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좀 내가 워낙 중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 뽑아놔 버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시험에 나올 것 같아 해놨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예전에 이제 최순실의 딸 있지 않습니까? 딸이 이화여대를 들어가면서 이제 승마복을 가지고 금메달 딱딱 펴놨잖아 면접장에. 그리고 이제 면접위원들에게 뭘 했냐?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실세의 딸이다. 총장님이 무조건 뽑아라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과연 업무방해죄가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화여대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 국립대가 돼서 뭐가 돼?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방해 문제가 될 겁니다. 이화여대는 사립대니까 이게 이제 업무방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는 관계없지. 자, 아까 배웠잖아. 자연인, 비법인, 법인 다 되죠? 누구만 안 돼? 국가,
지방자치는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화 여대도 뭐야? 법인이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고, 여기서 타인이란 범인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비법인 다 가리킨다. 그러면 요 입학 업무에는 여기에는 자 총장 업무도 있고, 총장도 관여하죠. 자연인 속에 뿐만 아니라 면접위원들도 면접에 대한 업무가 있죠. 다 포함됩니다. 수임자들은 각자의 명예와 책임으로 수임받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이 위임된 업무는 자, 그러니까 이 자연인 속에는 총장도 있고 교무위원도 있고 누구도 있어? 면접은 다 된다는 게 각자 업무입니다.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입학 사정에 대한 업무가 있고, 교무위원은 교무위원으로서 각자의 업무가 있고, 면접관은 면접관으로서 각자의 뭐가 있다?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허위나 위계나 위력을 하면 이게 뭐가 돼?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총장의 업무는 이 경우 방해가 안 됐지. 총장이 뽑아라 그랬으니까. 그럼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이런 위력을 교무위원이나 면접관에 했으면 이것이 교무관에 대한 또는 면접관에 대한 뭐가 돼? 업무방해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총장의 지시 과연 위력에 해당되는가 이 말입니다. 위력, 이 위력 잘 알아야 됩니다. 위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것은 당연히 뭐 위력에 해당될 겁니다. 너 해라. 안 하면 너한테 좀 불리할 거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판례들이 요 위력이 무형적인 겁니다. 무형적. 형태가 없는 것, 즉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지위, 이런 것도 뭐다? 위력으로 봅니다. 위력.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안희정이가 그 자기 여비서를 한 경우가 있잖아. 어떤 물리적인 것은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맞죠. 물리적으로 뭐 여자를 막 이렇게 혹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도지사 자기가 도지사란 지위에서 이제 그 여자에게 야 어디로 오라 했단 말이야.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자가 갔는데 스스로 원해서 갔으면 관계는 없죠. 근데 이제 도지사가 부르니까 간 거야. 지위, 권세에 의해서. 요게 쟁점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이건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원해서 갔는가? 지사가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갔는가? 그건 이 세상에 누구만 알 수 있어? 그 여자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자는 뭐, 당시에 뭐하다? 나는 내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지사니까 불러서 갔다. 이렇게 말해서 안희재가 뭐가 돼? 업무상 위력등한 간음죄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위력이라는 게 꼭 그러니까 어떤 좀 높은 사람이 말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 위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장이 지시를 하면, 총장이 안 하면 어떻게 했단 말은 안 하는데, 총장이란 그 지위에서 말하게 된 밑에 사람이 좀 안 되게 그렇죠. 그럼 뭐가 돼? 그것이 위력이 되는 겁니다. 위력. 그 말이에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그래서 폭행협박은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위력이 되지만 폭행협박이 아니라도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와 권세한 압박도 뭐가 돼? 위력이 된다. 어떤 지위에서 말한 것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죄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자유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현재에 곤란케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뽑아라. 총장 지시가 있으면 뭐한다? 참 이거 대항하기 어렵죠. 그럼 뭐가 돼? 그건 위력이 됩니다. 위력.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추상적 위험범이니까 그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고. 자, 이 업무라는 방해라는 것은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 당연히 업무방해죄일 겁니다. 업무 자체를, 그러니까 면접을 못 보게 막 시험관을 밀어볼 수도 있죠. 그건 당연히 되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도 뭐가 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입학처장이 이건 총장의 지시다, 금메달을 땄다, 힐세의 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면접관에게 그 면접에 뭐한다? 공정성을 해야 할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무위원들입니다. 이제 입학을 할 때는 먼저 면접관이 먼저 면접을 보지요. 그 면접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합격한 거 아니야? 교무위원들 합격했잖아. 교무위원들도 교무회의를 거쳐야 돼. 그러면 입학처장이 이제 면접관들에게 뭐 한다? 이렇게 그 위력을 가했죠. 위력을.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이제 그 최순실의 딸을 뽑았잖아. 그럼 최순실 딸이 이제 면접으로 합격을 한 것은 뭐가 돼? 면접관에 대한 위력에 의한 뭐가 돼? 업무방해가 된단 말이야. 실세 딸이야. 뽑아! 이래 되면 이제, 총장이 뽑아라 했어! 이러면 이제 뭐가 돼? 면접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업무가 되는데, 그럼 이제 최순실 딸이 합격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합격을 해서 이제 교무회의로 이제 당연히 합격해서 넘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교무위원들은 이 사람이 지금 면접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속았잖아. 그래서 최순실 딸을 심사를 해서 합격을 시켰잖아. 그럼 이건 교무위원에 대한 면접방해에 대한 업무가 된다. 교무위원에 대한. 왜? 위기에 속였으니까. 합격해서는 안 될 사람을 합격시켜가지고, 그 교무위원들의 회의를 교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속인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위계란 속이는 겁니다. 위력이 개입된 면접평가 결과가 교무에 회부되었고 그와 같이 개입이 없었던 합격 순위에 들지 가능성이 없었던 다른 지원자를 이제 배정하고 그 자체만으로 교무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뭐한다? 저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그 업무방해죄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됩니다. 면접관에 대해서는 뭐가 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고 교무위원에 대해서는 뭐가 돼? 위계한 업무방해가 된다는 건데 최순실 딸 사건이었으니까 내가 한번 쭉 적어놔봤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 이대 총장, 입학처장이 전부 뭐다?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됐는데 지금 다 나왔을 거라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허위사실 유포에 다 했던 거고 위계 위력입니다. 위계란 속이는 건데 자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 봅시다.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시험 꼭 이렇게 나옵니다. 신규 수산협동조합이 나오면 업무방해가 되고 지방공사 사장이 나오면 일단 아니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말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수산업 협동조합 이 글자 나오면 이거는 업무방해가 돼요.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 나오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 수산업 협동조합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채점 업무 담당자들하고 여가 이제 회사니까 뭐가 있어? 사장이 있을 거고 채점위원이 있을 거고 면접위원이 있잖아. 요들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하고 채점위원이 둘이 짠 거예요. 짜가지고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를 합격시켰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면접관은 안 짰어요. 그러면 면접관은요, 아까 저 정유라 사건처럼 합격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합격에 들어온 거죠. 면접의 대상자가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 면접 대상자라고 속은 거죠. 맞죠? 그래서 면접을 했잖아. 그럼 면접관에 대한 뭐가 돼? 위기한 뭐가 돼?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면접에 대한. 난 여기는 좋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원 다 짠 거예요. 자,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던 공사 사장과 업무 담당자들 전원이 상호 공모 양해하에 시험 성적 조작을 통해서 공사에 신규 직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나는 왜 이 판례가 잘못하냐? 그래요. 자연인을 속인 적은 없잖아. 하지만 누구는 속였어? 공사법인을 속인 거잖아. 나는 그래서 이 위기한 업무방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판례가 아니라니까 뭐 아닌 겁니다. 뭐 내가 대원 판사는 아니니까. 내가 저번에 위계할 때 그랬잖아. 나는 위계 간음이 간음 자체가 사람을 속이면 위계함죄 아니야 이 말이야. 어딘지 판례가 이번에 바꿔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판례가 옳은 건 아닌데 하여튼 시험 볼 때 순간에는 판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누구를 속인 거야? 수산협동조합은 면접관이 속은 거고 지방공사는 속은 사람이 없어. 이게 전원 공모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고 3번입니다. 3번은 말은 좀 긴데요. 이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판례입니다. 이제 어느 중학교인가 어딘가 판례 오래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학 선생이 3명 있었어. 학교에 A, B, C 3명이 있었는데 중학교가 맞을 겁니다 아마. A라는 그날 중간고사를 보는데 A라는 선생이 자기들이 중간고사 문제를 선생들 간에 3명이 수학 선생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 30문제씩 내가 해가지고 90문제 되잖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먼저 출제 보기로 했는가 봐요. 그런데 A 선생이 자기가 그 학교에 제출할 30문제하고 B, C 선생이 생각했던 출제하고 자기 예상한 거야. 하여튼 내용 한 달은 그대로 예상해가지고 90문제를 자기 친구에게 줬어. 친구가 학원장이야. 학원 원장이라고. 그래서 그 학원서 시험을 보니까 학생들이 뭐야? 그게 그대로 나온 거야. 100점 맞았어. 수학에. 올백이 나온 거야. 뒤로 접을지 이제. 그 내신에 민감하잖아. 그래갖고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경찰에서는 이 선생이 문제를 빼돌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하다? 위계한 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약간 놓쳐버린 거야. 법원에서 말하기를 변호사가 그러면 얘가 지금 지가 출제하면 30문제지 예상했던 문제 60문제지 그러면 이게 뭐가 출제됐냐는 거야 도대체. 이걸 적시를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서른 문제가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선생이 서른 문제를 낸 게 다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의심스럽지? 누구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문제가 비록 실시전에 유출했다 할지라도 이게 그 유출된 문제가 실시제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야. 실제로 출제가 안 됐다 이 말이야. 의심스러우니까 안 된 거로 봐야 되겠지.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뭐가 아니다? 위계 업무방해죄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나 누가 잘못한 거야. 그 제일 큰 책임은 공적인 검사 잘못이지.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게 몇 번에 나왔고 이게 적실해야 돼줘야 되잖아. 그걸 안 하고 그냥 문제를 유출했단 말이야. 그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의심스러워지잖아. 뭐가? 왜냐면 이 선생 예상했던 게 나온 것은 관계없잖아. 맞잖아. 선생이 만 60문제 예상 문제 나온 것은 학교 제출한 것은 아니지. 제출은 30문제만 했으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제출 안 한 거로 봐야 되겠지.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죄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건 검사 잘못이야, 이거는. 그럼 경찰 잘못이고. 그러니까 뭘만 생각한 거야? 아, 이 새끼 말이야. 학교 보기 전에 시험 문제 유출해갔지. 누구한테 준 거야? 제 친구한테 원장이 줬단 말이야. 그게 출제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아니야. 정확히 몇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몇 문제를 학교에 제출해가지고 뭐가 나왔다는 걸 정확히 썼어야 됐다는 거야. 아, 이걸 짚고 넘어간 변호사도 뭐죠야? 대단하지 않냐? 나는 변호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변호사가. 그치. 무죄입니다.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입니다. 2번은 이제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요즘에 민주당인가? 거기도 전자투표 하던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원래가 이제 진보 당이 있어서, 진보 정당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원래 뭐를 많이 해? 전자투표를 많이 합니다. 직접 개권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전자투표를 많이 하면 장점이 있긴 있어요. 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니까 굉장히 참여도가 크지요. 문제는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해 볼 수도 있잖아. 아니 한 살에 몽땅 해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고유 번호를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동당, 진보당 우리가 당원이라 하면 1, 2, 3, 4를 줄 거 아니에요. 번호를. 그러면 이제 자기 고유 번호를 눌러갖고 이제 인증해갖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수백 장의 번호를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여러분한테 번호 줘봐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해버리면 1인 1투표가 내가 100표 선거나 마찬가지잖아. 여기 들통이 난 거예요. 여기 들통이 난 겁니다. 당연히 뭐를 방해한 겁니까? 자, 사람이 뭐를 방해한 거야? 투표 이제 개수되는 개표 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업무를 뭐 한다? 방해한 거죠. 뭐로? 위계로서. 그래서 이게 위계 업무방해죄인데, 여기서 이제 뭐를 좀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업무방해죄냐,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대리투표한 겁니다. 아니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냐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업무방해는 맞아요. 업무방해는 맞잖아요.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방해죄냐 아니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냐가 문제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등 업무방해 있다 하겠지만은 컴퓨터에다가 권한이 없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자기는 지금 자기 것만 써야 다른 사람 투표를 했죠. 권한이 없죠. 부정하죠. 입력을 해. 그것까지는 맞는데 이 컴퓨터 업무 처리 방해죄는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정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 내에서 정보 처리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내가 만일에 유시민을 투표했다. 그러면 두 장을 한 거야. 그럼 이제 부정합력이었죠. 그러면 컴퓨터가 유시민을 두 장을 주면은 저거 유시민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게 뭐가 돼? 컴퓨터 뭐가 되는데 그거를 내가 개인이 수집을 할 거 아니야. 유시민 몇 표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이거는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그냥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정당에서는 컴퓨터가 이제 누구누구 하면은 데이터를 정보처럼 팍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 일일이 보고 누구누구 적었는가 봐.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업무방해죄입니다. 뭐가 아니야?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전자투표를 대리한 게 당연히 업무방해는 되는데 뭐만 조심하면 돼?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뭐다? 그냥 업무방해죄라는 거야. 사람이 업무를 방해한 거. 이따 보면 알 거야.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비슷한 건데요. 이거 내가 그냥 유튜브를 봤더니 가수가 하나 있대. 이름도 적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부르의 명곡 거기서 1등 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한 게임 같은 거 해. 한 게임 있잖아? 이런 같은 지금 뭐라 그러냐? 피망? 이런 데 가가지고 해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었다래. 고등학교 때 이미. 그래서 도박으로 빠졌다 그래. 근데 지금 모르겠는데 나도 옛날 TV에서 방송 본 것 같아. 이제 포카모니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게임 사이트만 주잖아.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보통 3, 4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 많이 따면 이제 100조, 200조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팔아먹어. 못하게 돼 있어. 어디에서는, 피망회사는 못해. 왜냐면 돈 주고 사야지. 맞잖아. 지금 회사한테. 근데 개인끼리 팔아먹어. 그건 이제 100조라고 몇만 원 준단 말이야. 못하게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조를 줘도 하도 많이 팔아먹으니까 한 달에 몇 천만씩 벌었대. 이것이 걸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돼? 당연히 위기한 뭐가 돼? 회사에 대한 뭐가 돼? 게임 회사에 대한 뭐가 돼?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컴퓨터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여기 어떻게 이전해 주자면 이거 봐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사이버머니가 100조가 있어. 여러분 인도해 주려면 둘이 게임을 해. 내가 일부러 져주는 거야. 져주면 막 딸 거 아니야. 져주면 딸 거 아니야. 그런 형태로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져주는 거니까 어차피 게임은 컴퓨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컴퓨터에 대한 업무방해죄냐 아니면 그냥 업무방해죄냐가 문제가 된 거야. 네. 그냥 업무죄 누굴 속여야 돼? 이 사람을 속이는 거야. 사람은 자연인이나 법인이지.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이따가 자꾸 컴퓨터에 나오는데 이 컴퓨터에다가 부정한 명령 할 거야. 그 다음에 허위 명령, 권한 없는 명령 여기를 입력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보 처리를 해요.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 정보 처리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일부러 져가지고 사이버머니를 넘겨주는 게 정보 처리를 통한 것이냐, 정보 처리가 아니고 그냥 뭐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전된 걸 봤어. 그럼 뭐가 돼? 게임 회사에 대한 뭐가 돼? 업무방해죄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보여. 왜?
일부러 주니까 뭐라 그럴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 예. 둘이 게임을 내기로 막 져주는 거야. 허위명, 부정한 명령, 부정한은 볼 수 있나? 하여튼 문제는 될 거야 아마. 부정한 명령으로 보자. 그런데 과연 내가 게임에 져주는 게 컴퓨터 어떤 정보 처리를 볼 수 있는가? 이 말이야. 좀 복잡해져 이리 가면. 그래서 그냥 뭐 한다? 이거는 뭐로 보는 거야? 그냥 업무방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봅니다. 사이버만 쳐주는 거. 위계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실제로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겁니다. 진짜로 위촉인 거 아니지?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도 위계 업무 방해죄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한 거니까. 그리고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기는 것은 배임입니다. 배임 행위지 회사를 속인 거 아니잖아요. 회사 몰래 훔쳐갖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업무방해죄는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예상 문제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나라 요즘에 민속놀이가 뭐지? 놀이라는 게임이구만. 이거 안 한 사람이 난 못한다. 놀래. 이게 맞아? 니 그리 맞아? 여기 놀 같은 거 할 때, 그 능력치 높이는 치트 프로그램 있지. 놀은 잘 몰라. 예전에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이 치트 프로그램이 돌아다닙니다. 그거 다운받으면 그냥 뭐 한다? 상대방 다 알아. 그리고 그거 무죄 걸려버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게임회사는 나한테 그걸 팔아먹어야 되거든, 사이버머니를. 걔들은 그로 돈 버는 거야. 게임회사가 뭐 바보들입니까? 뭐로 먹고 사냐면, 그거 내가 좀 무기를 튼튼하기 위해서 방법은 2개예요. 돈 주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두드려갖고 뭐 한다? 키워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바람의 나라를 처음 나왔는데, 바람의 나라는 모르죠, 게임 그거 키우려면은요, 내가 거의 한 2달간을 밤잠을 안 잤어. 팍 두드려야 돼. 그런 상록하다가 없어. 그러면 이제 칼 하나 딱 산다고. 근데 그때 돈 1,000원만 주면 사버려, 그냥. 막 욕구가 일어나지. 내가 끝까지 안 샀어. 근데 그거 팔아서 돈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게임회사가. 그런 거 팔아가지고. 알겠지? 그런데 그거를 돈 주고 게임회사에서는 10,000원에 판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5,000원에 팔겠다는 게 개인끼리. 그럼 뭐야? 게임회사 사버리지. 걸리면 뭐가 돼? 게임회사에 대한 뭐가 돼? 업무방해죄라 이 말이야.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그냥 게임팀 올리는 프로그램이 돌아다닐 때 인터넷. 그거 다운받아 해버리면 돈 안 주고 사도 되지. 게임회사에 대한 뭐가 돼? 위기한 업무방해죄가 되는데 이 범죄 실행 착수가 어디냐는 걸 조심해야 돼. 내가 만일에 그런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뿌려버렸어. 여기 위기한 업무방해. 아직 뿌렸지만은 그 회사를 속인, 게임 회사를 속인 건 아니잖아. 다운받은 여러분이 그 회사 게임에 뭘 한다? 접속을 해야만 위기한 업무방해죄 뭐가 돼? 실행 착수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게임의 그 능력치가 되는 그 프로그램을 뿌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내가 만일에 피망이란 게임 회사에 업무를 방해한 건 없잖아. 실제로 접속을 해서 뭘 해야 돼? 게임을 해야만 뭐가 돼? 된다. 이거 이렇게 한번 들어가자고. 여기 들어가자고. 자,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 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이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 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걸 유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아직 아니야.
그래서 피고인이 이런 것을 유포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유기한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되냐? 게임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를 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뭐가 된다? 게임 회사에 대한 유기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왜? 아직 여러분이 만약 그 프로그램을 다운만 받은 것 갖고는 아직 이 회사를 속이지 않았잖아. 실제 뭐 한다? 접속 게임을 해야 됩니다. 말이고. 그러면 만일에 이 경우에 디귿에 이를 다운받아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 업무방해죄 뭐가 돼? 공동정범이 될 수 있죠. 맞죠? 근데 아직 접속을 안 하면 뭐가 죄 아닙니다. 접속하면 공동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이 내용 내가 지금 길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몰라서인데, 내용 간단해요. 내가 아무리 변조된 프로그램 유포시켜도 이범죄 실행 착수는 언제냐면, 누군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 게임에 뭘 해야 돼? 접속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게임 회사가 속는 거지. 맞잖아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에 원서 같은 회사 원서 낼 때 있잖아요. 학력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거짓말로 내잖아. 이런 거. 그렇게 내면 뭐가 되냐면 회사를 속인 거죠. 내가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한다? 대학교 나왔다. 그럼 이제 뭐가 돼? 위계한 뭐가 돼?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학력으로 뭐 회사 들어간다 이러면. 그런데 이때 위계가 되려면은 뭐 심사를 했을 때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 접수받은 사람은 이거를 뭐 한다? 충분히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불충분한 심사는 자신의 잘못이죠. 요거는 위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약 공무원을 속이면 뭐가 돼? 이게 유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공무원 경찰직 시험 볼 때 그 원서를 허위로 쓴 거야.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만은. 무술 자격증도 거짓말 쓴 거야. 그럼 그걸 접수한, 심사한 누구 잘못이야? 공무원 잘못이지. 아니, 거기다가 내가 태권도 5단에서 5단을 믿으면 안 되지. 뭐라고? 자격증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합격시켜버리는가 봐. 나중에 말세라고 복잡했습니다, 이거. 뭔 아니야? 유괴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됩니다. 불충분한 심사니까. 그래서 이건 주어집니다. 무슨 접수를 했는데 허위를 했을 때는 그가 5번째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심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무죄입니다. 주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할 수 없으면 이게는 뭐가 돼? 이게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어집니다. 이거는 충분한 심사를 했다 해서 주어져요, 시험장에. 단 공무원은 안 줘줄 때가 있어. 왜냐면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충분한 심사에 해당이 돼. 뭐냐면 그 음주운전에 이제 그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 소분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의 오줌 갖다 준 거야. 그 화장실에서 남의 오줌 받아가지고. 이거는 경찰관이 알 수 없죠. 오줌이 왜 오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건 당연히 뭐가 돼? 이게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외에는 주어집니다. 충분한 심사다 아니면 뭐다? 불충분한 심사다. 됐지? 주어진 거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 위력입니다. 위력. 아까 위력이란 것은 유형적, 무형적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폭행, 협박이든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 등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아까 이제 폭행, 협박이야.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폭행, 협박이 아닌 경우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지위. 아까 안희정이의 그 비서가 이제 안희정이의 그 방에 들어간 거란 말이지. 이것이 과연 위력인가 아닌가는 뭐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그 여자는 나는 지사가 부르니 갔다 할 거고, 안희정은 지가 주워서 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우리는 뭐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목적, 업무의 모든 걸 뭐 할 수밖에 없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뭐가 돼? 이거는 정말 아까 안희정의 그 자기 비서에 대한 위력 가늠죄는 이거는 안희정이를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래? 아, 그 위력이 아니랄 거고, 안희정이를 싫어하는 사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 위력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판례가 옳다는 건 아니, 판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영원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무슨 뭐가 들어가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판사도 뭐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희정이는 뭐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안희정이는 뭐가 돼? 무죄인 것이고, 안희정이는 싫어하는 사람은 뭐야? 계속 뭐라고 하면 돼? 무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위력은 종합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 위력이라는 게 꼭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당연히 되겠지만, 어떤 분위기 자체,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도 뭐가 돼? 여기 위력이 됩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 3번은 함정 문제로 나옵니다. 함정. 이제 학원이 만일에 이 학원이 좀 나 앞으로 등록이 돼 있어. 등록이 내 거 아닌데, 근데 내가 가서 이 원장이 기분 나쁘게 하니까 가서 오늘 가서 내가 뭘 해버린 거야? 폐업 신고 해버린 거야. 원장 돌아버리지. 당연히 학원 업무가 방해됐잖아. 나를 업무방해도 고소를 한 거야. 그럼 이 업무 허위사실 유포 아니지? 뭣도 아니야? 위계도 아니지? 뭐로 본 거다? 위력으로 본 거야. 그 왜 위력이냐? 아니, 내가 지금 그러한 그 지위를 하고, 내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폐원신고 할 수 있지. 그런 지위가 있지. 지위. 나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뭐야? 해버린 거지. 근데 시험에 뭐라 하냐? 위계로 나온단 말이야. 위계 아니다. 위력이야. 이건 함정, 그건 잘 봐야 돼. 학원 등록명의자가 학원을 폐원신고하면 이건 나오면은, 이거 위력이야. 위력이라 해야 돼. 위계로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전에 광동제약이라는 그 회사에서 말이죠. 이제 조선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광고를 몰아주니까 안티조선이라고 카페 회원들이 있어. 이제 조선을 보지 말자는 회원들 있잖아. 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한 거야. 앞으로 광고를 여러 신문에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 광동제약을 불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불매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한테 회원들이 계속 전화를 한 거야. 끊임없이 막 수백 통씩 하면서 광고 중단해라 이랬단 말이야. 뭐야 이거? 전화가 하루에 수백 통씩 와봐. 위력, 지위, 불안감, 분위기지. 따랑따랑따랑. 그럼 뭐가 돼? 그래서 업무방해로 처벌됐어. 누구한테 대한? 이것도 물어본다. 누구한테야? 전화 어디에 있었어? 신문사한테 한 거 아니지? 어디에 했어?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다. 신문사 아니야. 신문사한테는 전화한 적이 없잖아. 조선일보한테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죄야. 이거는 꽤 시험 잘 나옵니다. 아니, 공갈죄도 나올 때야. 이거 나중에 공갈죄도 됩니다. 죄가 많아, 이거.
그 사진 찍어준 게, 이제 카페에 막 사진 찍잖아요. 기자회견한 거, 이거는 방조범이 됩니다. 나중에 할 거야, 공부할 때. 이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채업자가 돈 안 갚은다고 채무자 하루에 전화를 여러 통합니다. 막. 돈 갚아, 이 새끼야. 돈 갚아. 그럼 뭐가 돼? 이것도 역시 위력이한 업무방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 회사가요, 돈 갚으면 그 신용카드 불량자 하루 한 통 이상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럼 몇 통 해야 되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몇 통은 모르겠는데, 판례기 하루 서너 통인가 판례기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안 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수십 통이 넘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업무방해가 됩니다. 위력에 의한. 그 다음입니다. 5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5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원 공사를 했는데, 근데 공사 막 자재가 쌓였을 거 아니야, 얘가. 그랬는데, 이제 학원에서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사했던 잔재, 매겨 막 시멘트도 있고 막 쌓였을 거 아니까 안 치운 거야.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야? 학원 업무가 방해되지 막 완전 걸적거리잖아, 이게. 고소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돈 안 준다고 해. 창고 공사를 했는데 돈 안 준다고 해서 그 토지에 쌓아둔 건축 자재를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사 현장이 방해되지. 다른 공사할 때. 이건 아니지. 이제 위력이냐가 문제야. 이제 위력. 돈 안 줘서 안 치운 거에. 그래서 이게 판례가, 이 정도는 위력이 아니라는 거야. 위력. 그러니까 그 돈 안 줘서 공사 자재를 안 치운 것 자체는 위력은 아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 뭐. 6번째는 이제 그만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위력은 어떤 지위, 태세, 뭐 분위기 이것도 위력이지만 직접 폭행하는 것도 위력이죠. 그러면 직접 폭행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폭행하면 죄가 뭐야? 폭행죄, 업무방해죄지. 맞죠? 그러니까 폭행이 이제 업무방해 수단이었잖아. 이게 흡수가 되냐 안 되냐? 흡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가 되려면 죄가 어느 한 죄에 비해서 아주 가벼워야 되는데 폭행죄는 업무방해죄라서 비등비등한 범죄입니다. 흡수가 안 되고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6번은 말은 긴데 별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자, 업무방해죄는 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까 사장도 있고 이제 먼저 부하도 있겠죠. 직원도 있는데 사장이 직원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명령 관계 있는 사람이 어떤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를 함으로써 직원이 자신의 업무가 방해됐을 때 당연히 위력이죠. 사장이 지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업무가 방해된 거냐 이 말입니다. 사장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지시에 무슨 업무 방해입니까? 지시는 할 수 있는 건데 즉 그 말입니다. 행위자가 3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이건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지시한 거니까. 그래서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이 그 조합의 그 상하이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어디 택시 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해라 했습니다. 광고 중단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자, 아니 조합장이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아니야?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2번째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건 어머니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돈 안 준다고 이제 자재를 안 치운 것은 뭐가 아니다? 업무방해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학원에서 이걸 치울 수도 있죠. 왜? 막 가는데 걸적거리니까. 이게 업무방해죄 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아니죠? 위계도 아니죠? 뭣도 아니야? 이거 위력도 아니죠? 방해되니까 치운 거잖아. 그 말입니다. 도급인의 일을 맡긴 사람이고 수급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도급인의 공사 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의 그 수급인 소의 공사 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 자체가 뭐가 아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잖아요. 뭐 계약 해제가 됐든 뭐가 됐든 업무방해죄는 아닙니다. 사람, 자연인, 누구? 법인 다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누가 아니어야 돼? 행위자는 포함 안 돼. 범죄자가 지 업장에서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니지. 자신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자, 우리 이 학원 명의가 지금 납부로 돼 있어. 그런데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죠. 실제 주인은 A라고 합시다. 그럼 A라는 사람에서 학원에서 막 소란 피운 것은 뭐가 아니야?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왜? 지 거니까. 명의신탁이 이 경우에는 누구 거로 본다? 이건 신탁자과 두 사이에는. 그래서 음식점 사업자가 명의신탁된 음식점, 신탁자 겁니다. 소란 피운 것은 업무방해가 아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업무입니다. 업무. 사람까지 했죠. 그러니까 뭐 별거 없죠.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허위사실도 의미가 없고 위계도 없고 그냥 문제는 위력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는 말이지. 위력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위력은 딱 종합적으로 뭐가 위력이다 없기 때문에 이건 쭉 한번 판례들을 훑어봐야 되고, 사람은 간단하잖아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다 된다는 거고. 업무입니다. 업무가 뭐냐는 거. 업무가 이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알죠? 이 업무는 형법상 뭐다? 보호할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업무를 말해. 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업무라는 것은 어디서 내가 저번 주에 했죠. 업무상 과실상죄하면서 업무의 공통 요소가 세 개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상 지위, 저번 주 한 것 같은데 계속 뭐다? 반복의사 그리고 사무. 이게 모든 업무의 공통 요소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 업무 정당 행위로서 업무가 있고, 저번 주에 배웠던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배울 뭐가 있다? 업무방해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이게 사회생활상 지위와 계속 반복의사와 사무인데, 저번 주에 뵀던 업무상 과실은 이 업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위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가 생명, 신체 위험과 관계가 없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해도 뭐가 아니야?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야. 대표로 꼭 알아야 될 게 뭐야? 임대인이라서 임대인. 건물주. 건물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어. 그럼 뭐가 돼? 그냥 과실치상이야. 업무상이 아니야. 왜? 그 임대해야 하는 업무가 당연히 사회생활이지. 건물주니까 앞으로 계속 임대할 거야. 하지만 임대라는 업무 속에 사람의 생명, 신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건물주는 과실치상이지 뭐가 아니다? 업무상이 아니라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시험이 나오는 거고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시간에 배울 업무방해죄 업무는 뭐냐는 거야. 이건 생명실체가 아니고 이 업무가 형법에서 뭐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 형법상이야. 민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니야. 그럼 형법의 보호 가치는 뭐냐? 반사회적이 아니어야 돼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에서 업무란 것은 계약, 민법입니다. 행정행위와 관계없습니다. 형법입니다. 형법. 그래서 업무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우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반사적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방해죄 업무에 해당됩니다. 반사회적이 아닌데 이 업무가 보호가치는 우리 형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게 아닌 게 뭡니까? 뭐야 이거는. 그래서 업무가 된 거는 봐야 되겠지. 근데 누가 봐도 알 수 있어 실은 이거는. 자, 죄를 먼저 보자고요. 이제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다시 이제 세를 주는 걸 전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다시 한 칸 남한테 빌린 거 뭐라 그래? 전차라는 전차. 이거 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돼. 그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고 전차를 했는데 이 전차인이 뭘 했냐 여기서 분식점을 했어. 그러면 이게 분식점 업무가 업무방해죄 업무냐 아니냐는 뭐로 판단한다고? 전차를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분식업이 반사회적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아유, 떡볶이집 하는 게 무슨 반사회적이야. 방해하면 뭐가 돼? 업무방해죄야. 자, 무허가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무허가 떡볶이 판 게 무슨 반사회적이야. 엎어버리면 뭐가 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도로공사가 그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장 성능 시험을 당연히 뭐다? 현장 성능 시험 무슨 반사회적입니까? 업무방해죄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이제 폐석 돌이죠 돌 움직이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자동차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면허증이 있어야 될 뿐만, 이것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바다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 같은 뭐야? 면허 없이 뭐야? 화물 면허 없이 폐소금만 거란 말이에요. 행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반사회적은 아닙니다. 이걸 방해한다고 업무방해죄는 아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되고 일주일 이내에 임차인 물건을 반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간판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 출입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계약에 의하면은 지금 빨리 물건 기간 끝나자마자 나가야 되죠. 안 나갔다는 거야. 민법 위반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민법을 위반했냐 행정법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임차인이 여기서 뭘 했냐는가 중요합니다. 임차인 이것이 여기서 만일에 뭐라 그럴까 뭐 음식점을 했다. 그 음식점 행위 자체가 뭐가 아니야? 반사회적이 아니죠. 못하겠으니까 뭐가 돼? 업무방해죄입니다. 아니 계약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을 위반한 거야. 이 업무방해죄 업무는 민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 하는 업무가 반사회적이 아니라 이거는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객선이 이제 그 배가 나갈 때는 안전검사 점검을 하고 그 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될 운항관리자의 업무 당연히 반사회적이 아니죠. 이것도 업무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운항관리자가 출근도 안 하고 거짓말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운조합에 제출하면 뭐가 돼? 당연히 업무방해죄, 허위죠. 업무방해죄고. 업무란, 이건 업무 개념이죠. 사회생활상 지위, 계속, 사무면 족하다.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맨 처음 이례적인 거라도 앞으로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이건 역시 업무다. 문제는 사업장 이전한 겁니다. 이사, 그러니까 회사 이제 막 학원을 옮기는 거야. 이로 옮기는 거야. 근데 옮겨서 계속 학원 하겠지. 그러면 이전하는 이사 업무를 방해해도 뭐가 돼? 업무방해죄라는 거야. 이전도 뭐다? 업무의 한 일종으로 봅니다. 이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회장이 의사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의 의사 진행 자체를 이제 막아버린 게 이게 업무방해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하죠. 그러면 일회성이지 않냐는 거야. 일회성. 그러니까 업무방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를 보는 걸 회의를 못하게 막아버렸잖아. 마이크를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연히 폭행죄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돼? 계속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회의 진행은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일회성밖에 없잖아. 앞으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업무방해가 되냐, 참 이게 논의가 심했던 판례입니다. 이게. 업무방해가 안 된다고 해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왜? 어차피 이제 그 회의가 끝나면 의장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업무방해가 안 된다고 설명도 가능하고요. 업무방해가 된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 앞으로 또 회의가 또 열리면 또 보겠지. 또 볼 거 아니야. 의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아니겠지만 앞으로 할 의사가 계속 있지. 그래서 되는데 하여튼 이거 업무방해로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2번 같은 게 애매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일 먼저 주주 의결권, 그 주주총 의결 행사잖아요. 이거는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건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봤고요. 회사 앞에 있는 적용 작업은 회사의 주제는 뭡니까? 계속적인 것이 아니지. 청소하는 거 있잖아. 회사 앞에 청소하는 거. 나무 가로수 심는 거. 그러니까 만일에 학원 앞에서 청소하는 걸 TV 걸은 것은 뭐가 아니야? 업무방해죄 안 돼, 그거는. 세 번째는 암기입니다. 이거 예전에 경찰직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비닐 가공 공장 이전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어떤 일시적인 것이지 개성이 없다 봐가지고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장 이전 업무방해죄 맞습니다. 비닐 가공 공장은 아니에요. 암기합니다. 비닐 가공 공장 이전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공장 이전을 방해 업무방해죄 맞아요. 그냥 공장은 앞에 먼저가 붙으면 비닐 가공 공장이 붙으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반사회적 업무가 뭐가 있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는가? 무면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겁니다. 뭐가 배분들 있죠? 요것이 여기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아닙니다. 알았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쉽게 할 수 있겠네. 성매매 할 수 있네. 성매매.
이것도 반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력 조직원들이요, 성매매업소 앞에서 병풍이란 게 뭐냐면 이제 딱 서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업무방해죄가 안 됩니다. 왜? 성매매범 반사회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무는 역시 포함이 안 됩니다. 공무. 업무가 아닙니다. 공무지. 우리는 공무 속에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뭐냐면, 공무는 위계, 폭행,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력 속에 뭐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넓습니다. 이게 훨씬 넓어요. 그래서 왜 공무집행 방해 위력이란 말을 쓰지 않고 폭행 협박을 했는가 이 말입니다. 공무와 업무를 구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입니다. 뭐가 더 훨씬 넓은 게 위력이 훨씬 넓습니다. 위력은요, 아까 지위, 권세, 무엇도 들어가? 폭행, 협박 다 들어갑니다. 위력에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에 왜 위력이라 하지 않고 폭행 협박을 했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위력은 요 지위, 권세 이런 것은 뭐가 아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다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달리 말하면 그래서 여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다고 해서 공무를, 그러니까 공무방해를 어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거야. 업무방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법을 만들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폭행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만들어놨는데 법체계 형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력을 써도 좋다는 겁니다. 뭐만 안 하면 돼? 폭행 협박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버린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취지에 혼난다는 거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갑이 시장 의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마이크를 뺏어버렸습니다. 기자회견 못하게. 폭행 협박은 아니에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아까 조홍중 회장이 회의를 지금 마이크 뺏어버리면 뭐 했어? 업무방해죄지. 그래서 이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괜찮다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 공무는 이런 위력을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 법을 만든 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무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아닙니다. 공무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갑이 지구대에서 1시간 40분 동안 술 처먹고 누워서 계속 야자를 겁니다. 경찰관에게 야 뭐해? 이렇게도 하고 옆에 사람 툭툭 건들기도 하고 정신사납 없죠? 무죄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여기 누워가지고 어디가 있어? 그럼 뭐가 돼? 이거는 업무방해죄입니다. 파출소에서는 괜찮습니다. 왜? 공무는 업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경찰 되면 아주 이런 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술 처먹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 했고 못 들어오게 뭘 담가본 거야? 그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얘가 뭘 한 거야? 그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그대로 찼습니다. 뭐가 돼 있더는 폭행이 들어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대 안에서 소란표 누굴 폭행한 적은 없잖아요. 소란만 피웠지. 근데 지구대 밖으로 쫓아내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잡아당기면 이거는 뭐가 돼? 폭행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요. 5번째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수업하는데 가가지고요, 막 선생한테 못들 욕을 했어요. 당연히 수업이 방해됐죠. 그럼 선생에 대한 이제 뭐 협박이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냐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이제 그 수업을 듣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업무가 아니고 뭐다? 헌법상 기본권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는. 그래서 이제 업무가 아닌 걸 한번 쭉 적어놔 봤어요. 성매매, 의료인 아닌 자가 개설, 의결권 행사, 비닐 가공 공장과 5번째입니다. 그래서 5, 6을 설명 안, 5, 6, 7을 설명 안 했네요. 5번이 뭐냐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직무를 하지 말라고 처분받은 사람이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하지 말아야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야. 임시처분을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직무는 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5번, 6번입니다. 경찰은요, 음주 측정을 할 권한이 있지만은, 강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불어라. 안 부르면 끝이에요. 강제로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에요. 고속도로 나갈 때 이제 과적 단속하잖아요. 이것도 단속할 권한만 있지 강제로 측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강제로 검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 같으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자꾸 불어라고 뭐가 되고 위법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폭행하면 뭐가 돼? 정당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과적 단속을 이제 고속도로에서 지임로에서 거부하고 가버립니다. 여기를 이 사람이 이제 막으려고 자동차 화물 쪽 올라탄 겁니다. 매달고 간 것은 폭행죄는 될 만한 게 뭔 아니다? 업무방해죄는 아닙니다. 근데 화물차가 빙 직장 지나가잖아. 쫓아나서 목까지 잡았다는 거야. 매달리고 달릴 수 있지. 특수폭행죄는 될 만한 게 뭔 아니야? 업무방해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차를 잡을 뭐가 없어?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 초등학교 수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다. 그래서 8개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해입니다. 방해. 이건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죠. 인식, 예견하면 족하고 이것은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관계없다. 그 다음 이 범죄 항상 다 무슨 범 찍을 때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하지 않고 발생될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어느 회사의 소방사업본부장이 자기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야, 우리 회사 이제 소방사업 접을 거야. 이랬다고요. 그럼 직원들이 불안하죠. 내 과가 없어진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사표를 일찍 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알아보려고. 그래서 아직 회사에 소방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방해될 위험성이 있죠. 직원들이 자꾸만 두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방해는 업무 자체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 이런 거를 침해도 아까 뭐가 된다? 업무방해됩니다. 회사의 공장 이전, 합병, 구조 조정은 회사 경영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방해하면 뭐가 돼? 업무방해죄입니다. 회사 경영을 막은다 할지 공장 이전을 막은다 할지 이런 거. 공장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의 외상대금을 자기가 수령해서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팔았으니까 자기가 돈 소비하면 안 되죠. 이거 형법상 횡령죄입니다. 직공정도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경영을 방해한 건 아니죠. 예상값 받아 쓴 것은 경영을 방해한 거 아니라 남의 해줬던 돈 갖다 쓴 거죠. 그리고 횡령죄지 업무방해는 아니고. 위계나 위력으로 시험의 공정성이나 정당 투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도 업무방해가 되고요. 파업입니다.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고 전격적 파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전격적 파업이 돼야만 업무방해가 된다. 됐죠? 그래서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틀립니다. 옛날에는요, 언제나 업무방해죄였어요.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큰일 납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파업은 언제나 되는 게 아니고, 전격적 파업이 되면 업무방해죄가 되고, 전격적 파업이 아니면 처음부터 업무방해란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전격적 파업이 아니면은 업무방해란 범죄 자체가 아니에요. 뭐 위법성 조각이 말할 것도 없어. 처음부터 아니에요. 전격적 파업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만일에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했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파업의 목적은 이제 그 노동자들의 자기들의 이제 근로 조건에 관련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파업을 합니다. 경영에. 정당치 못한 파업이죠? 업무방해죄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알 수가 없어. 뭘 해야 돼? 전격적 파업을 해야 돼요.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 모른다. 업무방해죄인가 아닌가? 전격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과거는 파업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경찰관들이 무조건 투입이 돼. 위법이니까, 범죄니까. 요즘은 투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파업에 이제 경찰관 투입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 범죄가 이제 어떻게 경찰관이 들어갑니까? 요즘 노조에서 전격적으로 절대 안 하겠죠. 경찰이 투입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예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파업하겠다고. 그럼 업무방해가 안 돼버려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게 못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만 범방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에서 그 사내식당 외주와 반대입니다. 정당치 못합니다. 하지만 업무방해가 아니다. 단전단수. 당연한 겁니다. 전기 끊어버리는 게 단전이죠. 업무방해죄가 아닌 경우입니다. 관리비 체납자. 관리비를 안 주니까 전기 끄는 것은 정당하죠. 그 다음 관리규약 위반자. 물건을 1000장까지 쌌습니다. 불날 염려가 있죠. 백화점에 농성하면서 보온을 위해 전기 끓여다 쓴 게 화재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업무방해죄가 아니지만 시장 번영에 비협조적이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비협조적이라고 단전한다 할지, 임차비가 체납됐다고 단전했는데 보증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전한다 할지, 임차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한 빠른 해답이 없다고 단전한 업무방해죄인데, 요 5번은요 총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정당행위편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고. 이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입니다. 요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컴퓨터 업무방해죄라는 것은요, 아까 314조 제2항에 나와 있죠. 그가 2항이 뭐였냐면, 내가 그거는 띄워버렸죠. 자, 컴퓨터에 말입니다. 컴퓨터에 이걸 이제 송계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 허위 정보, 송계하거나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또는 권한 없는 명령입니다.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요것이 뭘 해야 돼? 정보 처리를 일으켜야 됩니다. 정보 처리를 일으켜서, 즉 정보 처리 장애를 일으켜서 사람이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입니다.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했더니 그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면 다 되는데요. 여가 그 우리가 그 업링크 솔루션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잘못 다운받아 버리면 계속 막 떠버리죠. 맞잖아. 막 계속 막 히비려고 막 옥신 떠버리잖아. 이게 업무방해죄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정보 처리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 오히려 보는 우리한테 불편이 생길 뿐이지. 우리가 동일하게 뜨지. 불편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은 업무방해죄는 아니다. 그럼 뭐가 업무방해죄냐는 겁니다. 여기는 3번에 여러분 그 네이버 보면 스폰서 링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링크. 그 제 앞면에 뜨잖아. 뭐 검색하면 그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 한번 누가 클릭할 때마다 돈 얼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A학원이 스폰서 링크가 됐다 생각해봐. 그럼 누가 A학원 그거 보잖아? 그러면 A학원 돈을 줘야 돼. 네이버한테. 한 번 클릭 얼마씩. 그래서 프로젝트로 와서 누가 봐도 않는데 자동으로 막 본 것처럼 해가지고 뭐야? 조회수를 올릴 수도 있지. 그렇잖아. 그럼 나는 학원 광고도 안 됐는데 돈을 뭐야? 네이버한테 줘야 되잖아. 이게 뭐가 돼? 정보 처리 장애를 일으킨 거지. 본 사람이 공개를 안 보더라도 막 보기에 올려가 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컴퓨터 사용자 실제로 검색도 하지 않았는데, 즉 클릭도 하지 않았는데 클릭한 것처럼 허위 신호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정보 처리 장애를 발생시킨 거란 말이야. 알겠지? 걸리면 뭐가 돼? 컴퓨터 업무방해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느 이제 그 은행의 그 메인 컴퓨터 그 관리자가 회사를 그만두며 승질을 하니까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무슨 충청은행가 될까 합니다. 아마. 회사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메인 컴퓨터 비밀번호니까 돈 입출금이 안 돼버리잖아요. 잡았어요.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왜? 컴퓨터 업무방해죄 아니야. 왜? 우선 뭐가 아니야? 컴퓨터에 허위 정보나 부정명 입력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한 거야. 뭘 했어야 돼? 업무방해라면 모르겠어. 업무방해죄는 뭐지? 아까 이 사람이 위력이 되는가는 봐야 되겠지. 위력이. 맞죠? 근데 하여튼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했거든? 아닙니다. 하지만 5번은 될 수 있지. 권한도 없이 남의 그 컴퓨터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예고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업무방해죄 맞지. 이건. 6번째. 그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에서 자기를 감사하려고 하자 조합에 있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 아이디 바꿔버렸어. 뭐야? 업무방해죄 아닙니다. 뭐다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야. 컴퓨터에 뭐하다? 새로운 자기만 비밀 설정해 놔봤잖아. 하드디스크를 분리해버리면 뭐가 돼? 손괴한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업무방해죄 아니도 헷갈리지 말고 업무방해가 아니고 뭐라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미입찰 방해죄입니다. 위계, 위력 이거 허위사실도 없습니다. 경매, 입찰을 방해한 건데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찰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뭐 일정 금액을 적어가지고 그 중에 뭐 최저가나 최고가가 쓴 사람이 당첨되는 거 뭐라 그래? 입찰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걸 공정성을 해치는 게 뭐냐면 바로 담합입니다. 담합. 이 담합하면 무조건 뭐가 돼? 이거는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입찰방해죄예요. 담합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담합. 이것만 해도 입찰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입찰들이 상호간에 낙찰받기로 담합했으면 입찰방해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써냈는데 당초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담합했을 때 낙찰받기란 특정 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에 서울 지하철공사에 이제 어떤 시설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A회사, B회사가 얘는 서로 담합을 했습니다. 야, 우리 10,000원에 쓰자. 다 담합을 했어. 담합을 하고 너는 그럼 9,000원에 해. 그러면 얘가 당첨되겠지. 다 10,000원씩 써놓고 얘가 9,000원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지? 담합이 됐으면 담합이 여기까지 된 거야. 근데 C가 얼마 써낸 거야? 8,000원 써낸 거야. 8,000원. 그러니까 담합했던 가격보다 더 적게 써놓은 거야. 서울시는 좋지. 이건 입찰방해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범위야? 추상적 위헌범이야. 담합한 순간 뭐가 돼? 입찰방해죄야. 설사 최저가를 써내서 서울시한테 이익을 줬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어. 담합하는 순간 뭐가 돼? 이건 입찰방해죄입니다. 당초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더 저가를 입찰해서 오히려 그 이익을 받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돼? 입찰방해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입찰방해죄 담합만 되면, 담합이 그러면 만약에 요 A, B, C 세 명이 있으면 둘이서 담합해도 뭐가 돼? 입찰방해죄입니다. 전원이 담합할 필요 없어요. 일부만 담합하면 뭐가 돼? 입찰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이 담합이 전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야 하면 입찰방해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얘가 애들 담합이 야 우리 10,000원에 하기로 하자 했는데 경쟁업체가 한 30-40명이 돼서 자기들 둘이 합의가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라고 해도 뭐가 돼? 입찰방해죄입니다. 담합만 하면 무조건 뭐예요? 입찰방해죄예요. 이겁니다. 실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관계없다. 하지만 입찰이 아니면 입찰방해죄 아닙니다. 즉 이겁니다. 1번에 한국토지공사가 야 너희들 누구누구 신청을 해라. 그럼 추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입찰을 해서 선정하겠다는 거 아니라 뭘 이렇게 선정하겠다는 거야? 추첨. 그래서 이 추첨에 불공정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1인만 신청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총 12명자 신청자 중에서 9명의 신청자 자격을 허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만 1인 신청했는데 지는 뭐야? 12명을 신청해버린 거야. 자기 이름으로. 남의 이름을 통해서. 당연히 부정하죠. 하지만 입찰방해죄는 아닙니다. 왜? 이건 입찰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추첨이기 때문에. 4번 담합하면 입찰방해죄고 이 범죄에 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입찰방해죄 아니 담합을 해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고. 됐죠? 문제만 좀 풀고 그만할게요. 옳지 않는 거 위력 공무방해했습니다. 공무입니다. 공무는 업무 아니에요. 업무방해죄 아니고 파업입니다. 전격적이 돼야 됩니다. 전격적.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될 겁니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 정지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형법상 보안 업무 아닙니다.
그래서 엉망인자 아니고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점포를 간판을 떼내었습니다. 업무방해죄고. 2번에 옳은 것인데요. 어장의 대표자가, 어장, 고기 잡는 걸 어장이라고 합니다. 후임자에게 허위 채권, 허위를 주장하면서 어장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장 업무를 못 보죠. 이것이 위계한 업무방해죄인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짜 채권입니다. 어장 인도를 거절한 것은 아직 인도를 안 했죠. 인도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타인의 자기 업무지 뭐가 아니야? 타인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를 안 했으니까. 이 업무방해죄는 누구 업무를 방해하는 거야? 타인의 업무야. 자기 업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채무를 불이행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니은 협조 안 한다고 단정해서 업무방해죄. 디귿도 업무방해죄 맞죠? 신문사들 아니죠.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함정이 빨렸다.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아니죠. 어디에 대한 업무방해죄야? 회사에 대한 디귿은.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이제 허위로 클릭되게 한 것은 컴퓨터 업무방해죄고요. 3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업무는 공정성 해치도 업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입니다. 니은. 요거 이제 뭐냐 그럼 이런 겁니다. 아까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그 법에는 한 건물에는 동일학원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고시학원이 못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이 학원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 건물에. 그러니까 뭐 입시학원은 들어오려면 입시 그 학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학원이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학원 안 합니다. 그런데 회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 건만 텅 빈 다른 학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돌아보잖아. 건물주는 이거를 임대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학원을 고발한 거예요. 업무방해죄로. 업무가 방해된 건 맞습니다. 건물 임대가 방해됐잖아. 허위사실 반이죠. 맞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속이지도 않았죠. 지금 폐원을 안 할 뿐이죠. 여기에 위력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력인가 아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위력은 아까 자기 지위, 내가 폐원 신고했을 때는 지위를 이용한 거죠. 아니랍니다. 그건 위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무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력 난 걸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위력 아니에요.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디귿이죠. 그 컴퓨터 등 업무 행위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오인착각을 익히는 목적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직접 대상한 것으로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자투표 대리한 겁니다. 전자투표 대리한 경우는 그 사람을 직접 속인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속였죠. 간접적으로. 이것도 위계한 업무방해죄. 그 디귿은 뭐를 아까 전자투표 문제입니다. 전자투표 대리한 거 뭐가 돼? 업무방해죄고. 그 다음에 니을은 허위사실 아니죠. 객관적 진실을 게시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된 때는 이건 위계 아니죠. 속인 거 아닙니다. 4번 옳은 것인데요. 옳지 않는 거라 했구나. 아까 고의입니다. 고의는 뭐 인식, 예견이면 꼭 목적이 없어도 되죠. 목적뿐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때 보호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입니다. 민법, 계약, 행정이 적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기 없는 법인입니다. 시설물은 아니에요. 대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대학교 법인이 돼야 돼. 법인.
다음에 공정성, 이거를 방해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면접의 공정성, 4번이 틀렸고. 옳은 것이 뭐냐 했어요. 아까 성매매업은 업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추상적 위헌범이죠. 위헌만 초래하면 족하고, 디귿은 아니죠. 지방공사, 속은 사람이 없잖아요. 니을은 업무 맞죠? 행정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니까. 6번 업무방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요. 자, 시험 문제 아까 있잖아요. 유출된 거예요. 유출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아니죠. 기억 틀렸고, 업무를 폭행의 상상적 경험 맞고, 디귿은 초등학교의 수업은 업무 아니고, 지방공사 사장 속은 사람이 없죠. 위계 업무방해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경찰관에게 욕하는 것은 업무 아니죠. 공무는 될 수 있겠지만. 7번 경매 입찰을 방해죄. 적절치 않은 것은 뭐 입찰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나 경매 입찰 만약에 추첨이었다 그럼 아니겠죠. 입찰이 없었다면 입찰 방해 성립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담합입니다. 담합이 되면은 이거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예. 설사 시행자 이익을 해치지 않아도 한 게 없어요. 담합만 되면은 뭐가 돼?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입찰방해죄 담합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추상적 위헌범이죠. 2번 사람 추상적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담합만 하면 돼. 2, 3, 4 그리고 이제 비밀침해죄 업무상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른 읽어보고 끝낼 겁니다. 이거 왜 안 나온 거니까 다음 주에 첫 시간에 하기 좀 그렇잖아. 봉함, 봉해진 거,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그러니까 편지가 봉해진 거, 문서, 도화를 열어보면 개봉이랍니다. 이거 비밀침해죄. 이거 추상적 위헌범이고, 이번은 개봉한 게 아니라 기술적 수단, 기계를 이용해서 알아내면은 이게 비밀침해죄라고 하는데 기술적 수단 이용 비밀침해입니다. 그래서 개봉 비밀침해죄는 추상적 위헌범, 개봉만 하면 됩니다. 내용 몰라도 되고, 기술적 수단 이용 비밀침해죄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침해범이라는 거. 이범죄 친고죄라는 거고, 객체 한번 읽어보면 봉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편물 같은 거. 엽서는 아니에요. 봉함된 거 읽어보면 될 거. 개봉만 하면 된 위헌범. 투시나 찢어버리는 거 아니고, 기술 수단 이용은 내용까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술죄입니다. 의사, 한의사 등이 직무상 하게 된 비밀 누설한 건데요. 이 범죄 친고죄고 개인적 당연히 무슨 누설죄는 대항범이라는 겁니다. 누설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대항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고, 혹시 몰라서 옛날에 한 몇십 년 나온 것 같은데 여가에 구치소장이 없어요. 그래서 구치소장은 공무상이 되겠죠. 구치소장 공무잖아요. 교도소장이니까. 그 다음에 자수범 필요 없고, 직무처리 중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비밀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랄지, 공개된 사실은 비밀 비밀죄 아니고, 공연성을 요소하지 않는다. 이 정도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 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건 누설죄 아닙니다. 증거로 제출한 것은 혹시 3번이 옛날에 경감사인데 엊그제 다음에 틀린 것을 여러 가지 범위 섞어가서 3번 정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경찰직에 여기 자체가 나오면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주는 주거침입죄가 들어가면서 막바로 문서에 관한데 중요한데 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